신한은행 소울, LG U+가 함께하는 번트맨 2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이재국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가을이에요, 여름이에요, 막 난리가 났어. 야구장은 막 한여름이죠? 그렇죠. 이제 축제에 이제 한가운데 섰습니다. 예, 뭐 네. 일부는 좋아서 이겨서 또 좋아하시고 또 지는 팀들은 다음에 보자 이러고 막 이를 갈고 가시고. 좋아서 한 잔, 열받아서 한 잔. 네. 어쨌든 재미난 가을 야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 계속돼도 번트맨 역시 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8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첫 순서 번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재국 기자가 저랑 방송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다면서요? 네. 뭐예요? 목소리 성량에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리 목소리가 작냐? 잘 안 들린다 이런데 제가 좀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가 조금 크게 할까 생각했더니 워낙 성량이 좋으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재국 기자의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고요. 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비정상적으로 좀 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그 맞춰서 좀 크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날 미치겠다. 네. 제가 좀 작게 얘기할게요. 목소리 얘기를 저희가 이제 좀 했는데 야구에서는 사실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잖아요. 그렇죠. 체격도 크고 말이죠. 네. 타구도 좀 크게 멀리 보내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시원시원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프로야구 역사상 이분을 빼놓고는 사실 홈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죠? 그럼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이제 올 시즌 끝나면 37년, 내년 이제 38년 가는데 원년 홈런왕 얘기는 프로야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 누구죠? 김봉현 전설의 레전드 홈런왕이죠. 네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는데. 그렇죠. 김봉현 극동대 교수신데요. 음. 지금은 이제 교수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후배들을 또 가르치시고 지금 가을 야구를 하는데 저는 또 그 생각도 나거든요. 김봉현 교수님을 초청을 한 것은 1983년 한국 시리즈 MVP. 맞아요. 많은 스토리들이 나왔거든요. 음. 혜태 신화의 시작이었고 맞습니다. 가을잔치에 들어갔으니까 이분을 좀 초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흔쾌히 번트뷰에 출연하시겠다고. 그리고 또 이제 김봉현 교수가 이게 좋으세요. 네. 그죠? 목소리도 좋으시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번터뷰 시간에는 프로야구 원년의 홈런왕 그리고 83년 한국 시리즈 MVP 김봉현 선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봉현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 교수님은 제 결혼식 때도 와주셨잖아요. 예, 예.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되게 또 생소하긴 합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예, 이제 학교는 정년을 했고요. 네. 극동대학교에서 수업만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이제 37년째가 됐고 올해 정규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네, 엊그제 같으시죠? 선수로 뛰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1982년도 프로야구 원년이니까 네. 이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정말로 프로야구처럼 축복받은 스포츠가 됐다는 것이 정말 저는 야구인으로서 행복합니다. 네. 그게 다 교수님이 원년에 정말 재미있는 그 홈런 야구의 묘미를 이렇게 선사를 해주면서 팬들이 야구에 빠져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돈과 명예가 한꺼번에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프로야구에 대한 원년에 대한 자부심은 조금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있습니다. 진짜 프로야구에 씨를 잘 뿌려주셔서 지금의 프로야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되돌려 보면은 의미 있는 세월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야구 원년서부터 그 인기를 구가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좀 국민적 사랑을 받아오는 것만 해도 참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올드 팬들은 이거 기가 쫑긋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지금도 더러 그 올드 팬들은 저를 좀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 야구에 대한 그 열정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프로야구 원년의 홈런왕이라는 것이 조금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네. 기록에 남았다는 것이 김봉현으로서 상당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좀 바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강단에 서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학생들에게 내가 원년 프로야구 홈런왕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어때요? 2000년도 첫 수강 때 그 64명이었는데 네네. 한 명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당황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격세지감을 좀 느꼈고 이제 훗날 인터넷 쳐보고 이제 좀 알아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올드 팬들한테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김봉현 선수라는 말을 좀 듣고 삽니다. 네. 네. 저는요 그 요즘 뭐 메이저리그도 보지만 류현진 선수 호투하는 장면 나온 이후에 그 중계 방송 때 샌디 쿠펙스가 이렇게 현장에 있는 게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봤습니다. 올해 시리즈 때 교수님이 좀 현장에 나와서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또 대선배로서 자리를 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 오래전부터 좀 했거든요. 어디건 제가 불러만 주면은 한번 달려갈 용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야구의 연민의 정도 좀 있고 그래서 네. 특히 그 포스트 시즌은 해태 타이거스의 전설을 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기회 되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아, 포스트 시즌에 가장 추억을 할 만한 분이 누굴까?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1983년 한국 시리즈 MVP를 그때 수상하신 교수님을 김봉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네. 특히나 혜태가 9번 올라가서 9번 다 우승하고 그러니까요. 또 기아도 한국 시리즈 직행만 하면 우승하는 그 전통은 첫 단추를 끼웠는데 김봉현 선수가 사실은 거기서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물줄기를 처음에 이 수도꼭지를 터신 분이 교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초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1983년도 19타수 9안타를 해가지고 거의 5할에 육박하는 걸로 해서 한국 시리즈 MVP가 됐었는데 원년 선수들처럼 이렇게 정신력이 조금 가다듬어졌을까라는 조금 그런 의아심 때문에 높아심도 좀 생깁니다. 네. 교수님이 그때 83년만 하더라도 혜태가 선수층이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MBC 청룡하고 이 한국 시리즈 할 때 여러 가지 선수층이 또 많아가지고 MBC가 더 강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혜태가 그러니까 감독님을 비롯한 정말 굵직굵직한 최고 선수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그때 우승했던 그 장면은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전적이 4승 1무로 해가지고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했는데 초대 감독 김동엽 씨의 그 감독이 말에 의하면은 우리 선수들은 일당백이다라는 그 칭호를 좀 가졌었거든요. 선수들의 그 의기투합한 그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대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근데요 선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혜태는 왜 그렇게 야구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1번 타자 김일곤부터 9번 타자 조충렬까지 네. 우리 경기 원년 때는 뭐 경기 뭐 60경기, 80경기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주전에 들어간 선수들은 거의 전 경기를 빠짐없이 했던 어떤 정신력 같은 거, 체력적으로 뭐 자기 관리 같은 것이 철저하지 않았는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교통사고 말고는 한 경기도 빠져본 적이 없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서 좀 힘이 솟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했나 봐요. 저도 가끔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다만 네. 그 김홍룡 감독의 그 행복한 감독 시절이라는 것은 선수들이 그 뒷받침이 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기 전에 나가서 연습하고 있으면 김성환 선수 뒤에서 울어대고 다음 날은 김준환 선수, 그 다음에는 김종모 선수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에 의해서 팀이 이렇게 강해졌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사고 이 올드 팬들은 기억을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팬들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그 네. 1980년도 전기리그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후기리그 들어가는 올스타전 기간에 약 하루 이틀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여수의 그 어떤 지인한테 놀러 갔다 오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에 상처하고 몸에 상처가 굉장히 좀 심했고요. 그 친구 부인이 좀 안타깝게도 거기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모든 타이틀을 다 뺏겨버리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네. 그 어쩌면 프로야구에서 꺼져가는 김봉현이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뭐 활화산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한 달 만에 기적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시리즈 MVP까지 된 거에 대해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서서 MVP가 된다는 기적 아닙니까? 글쎄요, 저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일주일 만에 고기 갖고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병원에서 보름 만에 방망이 갖고 오라고 그래서 방망이 후들러 보고 22일 만에 그 연습장 가서 한번 두들겨 보고 그리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해서 경기장에 나갔는데 저도 조금 지금 생각해도 참 무모한 그 어떤 용감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체를 감추기 위해서 코스염을 기르고 그러니까요.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올드 팬들은 그 사고에 대한 그 생각보다는 코스염을 길렀던 그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하게 인상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보면은 코스염 어디 갔냐고 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있죠. 이제 혜태 정신을 이어가는 기아가 또 지난해 우승을 했고 어렵게 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지금도 기아 팬들의 열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말도 못했죠. 기아 전신 혜태 타이거스의 그 팬들이라는 것은 거의 환상적인 아주 좀 미치광이적인 그 팬들이었기 때문에 김봉현 추가 득점.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때 더 성원을 많이 입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나저나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그 혜태 전성기 그리고 교수님 전성기 때 광주 지역에서 식당 가서 돈 내고 식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 지금도 가끔 그 광주 지인들 친구들하고 놀러를 갑니다만 네. 고깃집이나 횟집에서 대접을 좀 받고 다닙니다. 이거 많이 사. 그러니까 아니 제가 혜태 팬이었어도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안 받죠. 돈 안 받지. 저한테 정말 얼마나 많은 추억을 선물을 해줬습니까? 그럼. 저도 받기 싫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식당 주인이 안 받는 게 아니고 옆에 지인들이 올드 팬들이 와가지고 계산을 미리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택시비도 내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안 받으려면 억지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팬 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혜태라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빨간색 상의에 까만색 하의. 요즘 팬들은 그걸 금빨 유니폼이라 그러더라고요. 검정색하고 빨간색에서 금빨 유니폼인데 그 금빨 유니폼만 나타나면 팬들이 그냥 자지르는 거죠. 그냥. 그럼요. 사실은 그 팬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대구구장을 들어가든가 부산구장을 들어가든가 상대방 팀이 벌써 기가 죽는 유니폼 색깔이었다고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예, 이제 혜태 타이거스가 우승을 많이 하고 성적을 좋았기 때문에 추억의 유니폼이 됐지. 만일에 그 맨날 꼴찌했으면 그 유니폼 어떻게 평가 받았겠습니까? 금빨 유니폼을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정말 한다 그러면 이 뭐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나긴 했어요 그때. 그 한때는 뭐 조금 팬들의 열성적인 그 응원 때문에 우리 혜태 타이거스가 대구에서 그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의 그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명예와 부가 막 동시에 따라가는 프로야구가 돼서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자체가 운동장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프로야구가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만약 지금 같은 환경에서 야구를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어쩌다가 그 광주 쪽에 가서 특집 방송을 중계 방송을 한 두 번 해봤습니다만 네. 그 운동장에 조금 돈이 깔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못 줍고 있는 선수들한테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야 정말로 이 시대가 흐름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야구장에서 야구 못한다는 게 다시 한번 유니폼 입고 뛰고 싶은 생각이 하면 절로 나고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라운드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깔려 있었다면 지금 뭐 그냥 수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광주의 그 무등야구장에서 그 챔피언스필드를 들어가 보면은 네네. 아 이제는 정말로 이제 프로야구가 얼마만큼 위상이 높아졌구나 알 수가 있는데 아 그런 분위기에서 야구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선수들은 참 열심히 하는 선수도 있지만 가끔 사고를 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돈이 깔려있는 운동장을 마다하고. 네 그런 선수들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돈 좀 내주십시오. 기아 타이거스의 전년 챔피언이면은 그야말로 상위권에서 몇 년은 놀아야 되는데 겨우 턱걸이에서 이제
뭐 핸드카드 티켓을 받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네. 기아 선수들한테 좀 나무랄 일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좀 할 줄 모르는 그 기아 타이거 경기를 내용을 보면 출장하는 것이 이렇게 들쑥달쑥하고 부상 선수 많고 이런 것들은 자기 관리가 좀 부족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말씀은 비단 기아 선수뿐만 아니고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귀담아 들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 국민적인 그 스포츠 그 사랑이나 그런 프로야구를 지금 꼽고 있는데 예. 팬들한테 그 보답을 하려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태는 원년에 뭐 10여 명의 정말 20명도 안 되는 선수로 출발했었잖아요. 네, 15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도 없었던 그렇죠. 그래서 더 예전에 오히려 더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그랬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음 선수들이 이렇게 신인으로 들어올 때는 일루수나 지명타자들에는 내가 찬다, 김봉현 선배 이제 물러난다 그러는데 그것이 9년 같습니다. 대단하세요. 아니 보통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은퇴를 하면 지도자의 길을 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공부를 하셔서 학교로 가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 선수 끝나고 이제 코치를 타이거스에서 좀 했었죠. 그렇죠. 하긴 하셨죠. 예. 예, 하다가 이제 혜태가 이제 부도나기 시작하고 팀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저는 이제 좀 야구장을 물러났는데 과정을 딱 얘기하자면 참 사연도 많습니다만 네. 지금 생각하면은 교수로서 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성하고 있습니다. 네. 김봉현 선수 하면 물론 원년 홈런왕이기도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이만수 선수하고 100홈런 경쟁을 했던 그게 치열했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당시에. 치열했죠. 예. 아니 사실은 그 시작하면서 제가 숫자가 좀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막판에 99개에서 저는 브레이크가 걸렸고 네. 저 이만수한테 이제 100홈런을 먼저 뺏겼는데 그런 것은 별로 나는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고요. 이만수 선수가 어떤 매스컴에서 나와서 이런 성적을 다 냈는데 불행하게도 우승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도 없잖아요. 이렇게. 교수님, 그 김봉현 선수가 위너시네요. 이만수 선수가 막판에 이제 100홈런을 먼저 하려고 1번 타자로 출전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롯데 그 최동원 선수가 4승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야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 선수 출신 한 명입니다만 그런 그 엉터리 같은 야구를 봐서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오래전 야구 선수였지만 지금 환경도 너무 좋은 그 후배들 그리고 야구 환경이잖아요. 대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정말 프로 선수가 갖춰야 될 조언들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우리나라 그 경제 상황이 좋아졌기도 했지만은 그 프로야구의 개인들의 그 FA 성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품이 조금 일어나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조금 호기심이 생깁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성적들을 내고 있는지 팬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네. 프로야구가 평생 이렇게 인기를 구가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나가고 있을 때 선수나 구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조금은 눌러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그 선수들이 편중돼 있는 성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몇몇 선수에 의해서 2군 선수나 그 시합을 못 뛰는 선수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좀 많지 않다. 네. 봤을 때 선수들한테 조금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 후배들 가르칠 때 느낌과 강단에서 또 학생들 가르칠 때 느낌이 많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입니다. 교수로서의 학생들 지도하실 때 그런 또 나름의 철학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그 프로 정신으로 그 강단에 섰을 때는 상당히 그 제가 오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이 프로 선수들 아니지라는 걸 느끼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저 몸에 배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프로화된 의식 속에서 살다가 미팅이다, 만남이다, 어떤 약속이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오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 적응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사는 데는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학생들한테 강조를 좀 합니다. 예. 레전드 홈런왕이신데 김봉현에게 야구란 저 김봉현은 야구가 인생의 전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옆에서 분위기가 있는 그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좀 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고요. 그 훗날 내가 저 훈장지 목표였는데 그것을 해서 여생은 원한이 없습니다. 네. 그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기 서당에서 훈장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끝으로 교수님을 기억하는 많은 팬들 아직도 대한민국에 진짜 많거든요. 또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봉현이 오늘날 여기까지 살아오는 데는 정말 여러와 같은 그 성원에 입은 그 팬들의 성원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항상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있고요. 자라나는 그 프로야구 선수들한테도 사랑을 해주셔서 끝까지 그 프로야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평생 간직하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으로 희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교수님이 갖고 있는 좋은 재능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 또 후배들에게 많이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레전드 홈런왕, 원년의 홈런왕, 83년 한국시리즈 MVP 김봉현 선수, 지금 이제 교수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막 전화기 안에서 막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죠? 홈런왕의 그 기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목소리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저 같은 이제 올드 팬들은 네. 지금이라도 야구장 가서 김봉현 선수가 만약에 타석에 들어섰다. 혜택 4번 타자 김봉현. 미칠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한번 정말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둘의 표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야구 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좋은 장면을 추억하는 네. 이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죠. 야구가 주는 즐거움이죠. 그럼요. 가을 축제 이럴 때는 좀 선배들을 좀 모셔서 사실 전설이고 그분들이 프로야구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그분들에 대한 의전, 뭐 의전이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모셔서 야구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역사 아닙니까? 그냥 앉아만 계셔도 그 자체가 마케팅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이 우리 너무 약해. 그러니까.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토리가 있는 프로야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오늘 인터뷰에 응해준 김봉현 교수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뻔뻔톡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게 살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헤어짐은 참 안 겪고 싶은데 안 겪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빨리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지고 싶긴 하지만 네. 정말 좋은 추억이라든지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게 정말 아쉽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가을 야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SK 힐만 감독이 정규 시즌 끝나고 일찌감치 난 이제 한국 야구를 떠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네. 사실 적잖이 좀 충격이었고 또 일부는 너무 섭섭하다. 왜냐하면 또 SK에서 짧은 2년이지만 보여준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좀 아쉬워요. 그 네.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뭐 가족의 건강, 특히나 아버지의 이제 건강 문제,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다 이런 문제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서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중요한 게임을 앞두고 꼭 그 시점에 발표를 했어야 했나?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타이밍이 언제냐.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결국 본인이 먼저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나중 되면 오히려 더 많은 혼란들이 올 수도 있고 또 비난도 받을 수도 있고 일본에 있을 때도 니폰엠에서 이제 감독을 하다가 그때 그렇죠. 끝나고 나서 타의를 표명을 했더니 더 많은 비난을 받은 경험도 있어서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닌 이제 가족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태어머니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아버님 돌보다 보니까 워낙 고령이신데 오히려 돌보는 사람이 먼저 사망할 확률이 뭐 60%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본인이 좀 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이것을 발표를 꼭 해야 되느냐. 근데 일반 팬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팬의 입장과 바로 옆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느끼는 건 또 다르잖아요. 체감 온도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이면 그래 뭐 먼저 그럴 말할 수 수도 있지. 있지. 네. 지금도 보면 뭐 댓글에 이제 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도 그거 문제 삼지 않는데 왜 기자들만 신경을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코칭 스태프이 자기 밥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향후 거치 문제. 그렇죠. 그렇죠. 거치에 있어서 감독이 누구 오느냐에 따라서 코치들은 여기서 보따리 싸고 나가야 될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선수들도 여기서 내가 주전을 하고 있지만 나하고 성향이 안 맞았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예전에 있던 팀에서 악연이 있었던 감독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외적으로 요동을 칠 수도 있는 네네. 물밑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정서를 잘 모르겠으나 우리와 분명히 정서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힐만 감독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것 외에 우리만의 어떤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 우리는 뭐 이순신 장군의 그거 있잖아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막 장수라면 하나의 매진을 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 방식에 약간의 좀 정서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힐만 감독의 성적이 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여타 감독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힐만 감독에게는 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전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주묵 감독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에 상 치르고 나서 왔더니 다음 날 가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괜찮냐고 위로해준 장면 저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본인도 김광현 선수와 같이 머리 길렀다가 암 환자를 위해서 머리 자르고 기부를 기부도 한다거나 예, 확실히 좀 달라요. 감독으로서 프리아웃뿐만 아니라 네네. 이 사회와 팬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본받아 가지고 배워볼 만한 그럼요. 그런 예.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힐만 감독도 보면 잘생겼어. 네. 아, 젠틀해. 그럼요. 저 같은 사람 평생 가질 수 없는 얼굴을 가졌어. 부럽다. 어쨌든 감독의 어떤 진퇴 여부를 떠나서 SK가 보여줄 가을 야구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멋진 야구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솔픽 이번에 어떤 퀴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과 한화의 10월 19일 금요일 경기 마치는 겁니다. 어쨌든 넥센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넥센 한화가 또 8승 8패예요. 기세가 또 팽팽했더라고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지조 있게 확률적으로 상위에서 기다리는 팀들이 유리하다 해서 저는 하나. 전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 이렇게 좀 고생하고 올라간 팀들이 또 그냥 확 뭐가 있지 않을까? 넥센. 분위기 있는 또 남자인데. 넥센. 10월은 분위기예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야. 넥센 갑니다, 저는. 자, 계속해서 이번엔 어떤 퀴즈인지 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점수차가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요 한 넉 점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넉 점. 저는 양 팀의 전력이라든지 팽팽한 그런 호각세 봤을 때 한 2점 차. 2점 차.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2점 차 이내. 1점 차 아니면 2점 차 같아요. 아, 되게 피곤한 게임이 되겠다. 박 터지는 게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저는 넉 점 예상합니다. 오늘 경기 MVP. 저는 이제 넥센 쪽에서 꼽아야 되겠죠? 이제 국산 한화 쪽에서. 하나 쪽에서 넥센 쪽에서는 전 김하성 선수가 이날은 확 나르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김하성 선수면 뭐 충분히 그럴 만한 네, 제목이죠. 또 한 명이 있죠. 두 명을 찍는 거니까. 두 명이 있죠. 저는 김민성 선수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성? 김민성 선수가 또 올해 끝나고 FA니까 단순히 FA를 떠나서 김민성 선수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 저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 네. 하이 타선에 있으면서 이 선수가 은근히 소리 없는 강자야, 그 네. 친구도. 예. 한 방으로 정리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예.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정근우 선수. 아유, 또 그런 병기가 있었네. 네, 비밀 병기가. 정근우 선수. 아. 정근우 선수가 원래 뭐 큰 게임이 가능하잖아요. 네. 또 한 명은 역시 82년생 동기. 누구세요? 김태균 선수. 그렇죠. 김태균 선수가 뭐 정규 시즌에서는 조금 뭐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었고 부상으로 좀 어려움도 겪었지만 역시 큰 경기는 해본 선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선수단의 구심점이 되는 선수가 역시 또 김태균 선수니까 둘 중에 한 명이 82년생 동기 중에 한 명이 MVP로 나온다. 선물 대박이다. 대박이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드리고요. 신세계 상품권 3만 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신한 기프트카드 50만 원. 야, 이거 이게 대박인데 진짜 대박은요. 내년 시즌 KBO 리그 시즌권이에요. 야, 지인들한테 다 알려야 되겠다 이거. 얼마를 떠나서
한 시즌 그냥 편안하게 야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맨날 광클하고 막 이럴 필요도 없고. 없지.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알려야 되겠다. 이거 그냥 그 카드 들고 가는 거예요. 또 이거는 진짜 로또 이상이다. 로또. 야, 이게 진짜 야구 팬들한테 환상이다. 네. 가족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지인들 다 참여해서 그냥 찍는 거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뭐 커피만 돼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커피가 문제가 아니야. 가자. 내가 된 것 같지만 그렇죠. 어쨌든 가을 잔치는 가을 잔치네요. 그럼요. 잔치다 잔치. 잔치 먹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탈락팀들이 생기고 우승으로 가는 문이 좁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네. 아슬아슬하다. 한관문은 이제 끝났죠. 그렇죠. 이제 준플레이오프 시작이 됩니다. 예.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 지나서 이제 시리즈에 어느 팀이 가느냐. 두산은 SK는 느긋하게 올라와 봐. 이래서 상위 팀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으면 또 긴장도 될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그 시간이 지루하고. 그래서 항상 포스트 시즌 나오면 이제 상위 팀들에게 저희가 의문부호를 붙이는 게 이제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또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잘 풀어가겠죠. 그런 것도 경험해본 팀들은 또 잘하더라고요. 두산도 네. 올라가서 기다려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야자키로 2016년에 그 패턴대로 가는 거거든요. 루틴 그대로. 네, 그 위에서 기다릴 때는 거기 가서 교육리그에서 실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본 네, 팀들하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패턴으로 해서 준비를 또 잘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선수들이 그렇게 잘 준비하지만 팬들은 날이 춥거든요. 네, 옷 단단하게 입고 감기 조심, 건강이 최고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을 야구 하면 또 그런 맛은 또 사실 또 있어야 돼요. 또 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기다리는 SK 팬들, SK는 준 플레이오프를 정말 눈이 빠지게 네네. 예, 보면서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즐기자 가을 축제, 함께하자 번트맨 28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